자, 봉산탈춤 이어서 봐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쪽부터 보도록 할 건데 프린트로는 8페이지입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데 이어서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양반들 뭐야? 라고 돼 있는데 앞에서 말뚝이가 재담을 시작하면서 쉬로 재담을 시작한다고 했었지? 재담, 재미있는 이야기. 재담의 시작이 쉬로 쉬가 재담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말뚝이가 쉬라고 하고서는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라고 했었어. 이때 양반이 진짜 양반이었어? 아니지.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관객들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했어? 상민들이라고 했잖아. 상민들에게 양반이라고 부르면서 양반들처럼 화려한 담뱃대를 가지고 담배를 마음껏 피워라 라고 한 거야. 이걸 듣는 양반들이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양반들 뭐야? 라고 하면서 말뚝이가 양반들이 화를 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얘들아, 헌화는 뭐냐면은 옆에 나와 있지? 시끄럽게 짓거리며 떠듬. 앞에서 분명 상민들한테 양반이라 불렀고 상민들한테 양반처럼 담배를 피워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라는 듯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나는 양반들이 나오니까 조용히 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양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봐보자. 보통 똑똑한 양반들이라면은 너 변명하지 마 하면서 화를 냈겠지만 양반들 어떻게 하냐면 헌화를 금하였다니 조용히 하라고 했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뭐를 춘다?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역시 춤도 표시를 해둬야겠죠.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자, 춤을 추면은 뭐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라고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 그렇지. 재담이 마무리된다 라는 거. 재담이 마무리된다 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표로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서도 정리했으니까 이거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자. 말뚝이 쉬, 재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쉬에서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옥률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자, 여기 악공이 나왔네. 자, 악공에다가 표시를 해볼까? 악공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쌤이 이거 얘기한 적 있어. 악공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 뒤에서 뭐 북을 치거나 이렇게 장구를 치는 사람들을 악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배우가 말뚝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누구한테 말을 걸고 있어? 악공한테 말을 걸고 있어. 위에서는 관객한테도 말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악공한테도 말을 거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두자. 배우가 악공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배우가 악공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라는 거. 즉, 악공이나 관객들이 그게 현대극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홀뚜기는 뭐냐면은 옆에 나와 있지? 필이야, 필이. 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라고 얘기했어. 양반들이 노는데 필이 홀뚜기를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으로 음악을 연주를 하면은 왠지 양반들과 맞지 않은 음악 같지 않니? 그치? 좀 더 화려하고 품위 있는 연주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홀뚜기 뽑아다가 연주해라. 양반들이 노니까 라고 말뚝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화를 낼 차례야? 양반들이 화를 내고 있겠지? 야, 이놈 뭐야? 라고 화를 내니까 말뚝이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해금, 북, 장고, 필이 저때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칠하고 그리하였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치? 아주 아름답고 멋들어진
음악으로 연주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봐봐, 용두해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용머리가 새겨진 해금이거든. 그러니까 양반들의 품위에 맞는 연주를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 그럼 양반들 또 이 말뚝의 변명에 넘어가 안 넘어가? 어리석은 우매한 양반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지. 자, 보면은 양반들 합창을 하면서 건건들어지게 칠하네 하고서는 자, 뭐를 추어 이제? 춤을 춘다. 즉 제담이 마무리되는 부분. 제담 굉장히 짧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또 하나의 제담이 끝났어. 장단을 소재로 한 제담이었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잠깐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문제를 풀고 가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를 보면 봉산탈춤의 양반춤 과장 속 인물들의 특징.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봉산탈춤이 총 7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과장, 제6과장 양반춤이라고 봉산탈춤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말뚝이란 인물이 나오고 양반 삼형제가 나오는데 말뚝이를 보면은 어느 계층에 대한 그치? 여기 계층 2개밖에 안 나오잖아. 양반 계층에 대한 말뚝이는 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어? 어느 계층들? 서민 계층. 서민들의 무슨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꾸 누구를 비판했어? 말뚝이가? 그렇지. 양반들을 비판했지. 비판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쌤이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이런 거 얘기했을 거야. 이런 것이 말장난이라고 했지. 재치 있는 언행을 통해 누구를? 결국 이런 재치 있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지금 수업을 잘 따라왔으면 이 정도는 가볍게 채울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뚝이와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들 양반 삼형제가 있었지. 이 양반들은 정말 양반다운 양반이었어? 아니었지. 양반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양반들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양반 삼형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양반 계층은 보통 학식이 있고 똑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지 못했어. 어리석음과 다른 말로 무능함을 상징하고 있다. 양반 삼형제 중에서 언청이 가면을 쓴 양반들이 2명 있었지.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외모와 언행, 막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친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잖아. 언행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면 되고. 자, 얘들아, 이거는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풀어봐. 쌤이 계속해서 제담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제담의 구조를 문제로 낸 거거든.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까? 답이 몇 번이지?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인데 양반들이 처음에는 위험있게 위험을 갖춘 상태로 등장을 하는데 말뚝이가 양반들의 신경을 막 긁어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뚝이가 조롱을 통해서 양반들이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러자 양반들은 호통을 치게 되고 호통을 치자 말뚝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들 어찌 듣소 하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 그러면 양반들 바로 화가 풀리면서 같이 제담의 마무리로 뭐를 췄지? 춤을 췄지. 양반들이 안심을 하는 거야. 춤을 췄다는 건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됐다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화해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제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구 쪽으로 넘어가 보자. 구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봐봐. 또 쉬가 나왔네. 쉬는 뭐의 시작? 제담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지. 생원. 쉬, 말뚝아, 예.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라고 했어. 지금 말뚝이는 이 양반 삼형제의 하인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말뚝이가 이 양반들을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아? 이 대사를 보면은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지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냐고. 자, 여기를 정리해 보면은 양반이 말뚝에게 양반들이 우리 하인인 말뚝이에게 제대로 된 상전 대접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다. 대접을 이렇게 적어보자.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게. 자, 그 다음 부분 말뚝이의 대사에 주목하세요. 얘의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1조씩 하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얘들아, 법덕은 여기 나와있지? 프랑스와 독일이야. 프랑스, 독일, 동양 삼국 무릎매주 발듯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얘기야.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은 이렇게 물가, 여울로 되어 있고 서쪽은 큰 9월산이 있다는 거야. 9월산이 있네.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아무리 찾아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샌님이 뭐라고 했어? 생원이라고 얘기했고, 생원은 쌤이 얘기했지, 양반을 의미해요. 양반 비슷한 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지금 이 말뚝이 말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결국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잘 한번 봐보도록 하자. 여기 보면은 마국간에 들어있는 뭐를 끌어다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라고 돼 있어. 노세원님. 얘들아, 노세는 뭐냐면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과의 동물이거든. 노세원님을 이제 말뚝이가 타고 다니는데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말뚝이한테 뭐라고 붙였어? 님은 높이는 거잖아. 자기 자신, 하인인데 양반한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님을 붙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네. 막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반 비뚝한 비슷한 놈도 없습디다. 양반 비슷한 뭐? 놈. 자기한테는 님을 붙이고 양반한테는 놈을 붙였어. 자,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 이 노세호님 쌤이 표시한 이유가 있어. 그거를 이 네모 박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말뚝이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노새가 쌤이 말과의 동물이라고 했지. 짐승인 노새를 늙은 생원, 그러니까 늙을 노자를 써서 노생원, 늙은 양반님과 발음을 유사하게 만든 거야. 자, 봐봐. 노세원님과 노생원님이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거야. 비슷한 노세원님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양반들을 노새, 말처럼, 짐승처럼 비유한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도 님을 붙여 존칭함으로써 양반과의 신분관계를 뒤바꾸다. 뭐라고 하지? 역전시키다 라고 하지. 역전시키며 조롱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찾아도 양반 비슷한 놈도 없다는 표현은 양반다운 이거 맞추는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 위험을 갖춘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반 삼형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양반다운 양반을 못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결국 너희는 양반답지 못하다, 양반의 위엄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양반 찾기를 이제 소재로 해서 재담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한번 봐봐. 내 이놈 중간에 생략이 되었어요.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아, 세처는 뭐냐면 여기 역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손님이 길을 가다 묵는 집을 말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라고 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양반 삼형제와 그 다음에 말뚝이가 같이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 묵어야 할 집이 필요한데 그 집은 이제 말뚝이가 구해야 되잖아. 근데 말뚝이가 양반 삼형제가 묵을 집을 지금 구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를 지금
생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이때 말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자.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얘들아, 이 봉산탈춤 같은 민속극은 지금 우리가 연극 보는 것처럼 실내에서 어떤 높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에서 진행이 되는 거야. 흙으로 된 마당에서.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민속극의 특징, 가면극의 특징이 잘 드러나니까.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아까 쌤이 이런 마당놀이는 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고 했지? 흙이나 모래 같은 게 깔려 있어서 이렇게 쭉 그으면은 그대로 선이 남아. 이걸 보면은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일치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왜냐면 이 원을 그은 곳은 어디라고 가정을 하는 거냐면은 이 양반들이 묵을 세처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원을 그음으로써. 배경 이런 거 따로 설치하지 않아요. 어떤 무대 장치 같은 거 없어. 자, 여기 형광펜 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공연 장소와 자, 일치한다. 뭐냐면은 극중 장소. 극중 장소는 여기를 양반들이 묵을 세처라고 보는 거고, 공연 장소는 마당, 흙이 있는 마당이지. 이거를 그냥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바로 현대극과의 차이점이에요. 현대극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무대 장치, 소품을 통해서 장면을 구성하지만 가면극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놨습니다. 얘들아 봐봐. 지금 양반들 여기서 묵어야 되는데 뭐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그 다음에 깃, 그 다음에 문은 하늘이 뚫려 있어. 이게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곳이야? 아니지. 마치 뭐처럼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마국간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 그치? 짐승들이 지내는 마국간에 양반 삼형제가 묵는 것처럼 해놓고 있어. 당연히 누가 화가 나? 양반들 화가 나겠지. 역시 한번 봐보면 생원, 이놈 뭐야? 라고 화를 내고 있지. 자, 말뚝이 이제 비음 미음을 할 차례야. 양반들이 화내면 바로 말뚝이는 비음 미음을 하지. 변명을 할 차례지. 자 봐보자. 말뚝이 이 양반 어찌 듣소. 또 잘못 들었다고 탓하고 있네. 자자오양의 털을 잡고, 자 모르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돼. 정남향, 아주 좋은 장소에 털을 잡고 난간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에 산호기둥에 비취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얘들아, 한자어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한자어를 말하는 사람이 학식 있는 양반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말뚝이가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네. 이것도 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화문석 치다 펴고,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보자. 부벽서를 바라보니 얘들아, 이 부벽서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 벽에 붙이는 글이야. 옛날 사람들은 벽에다가 뭐 가와만사성과 같은 어떤 글을, 좋은 글귀를 붙여놓곤 했는데, 부벽서, 벽에 붙이는 글을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박영정이요. 보면은 욕심이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함 라는 글자가 써있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 유태와, 자 또 오른쪽으로 가서 100번 참는 집안에 큰 평화가 있다가 붙어있고, 또 이번엔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 예지, 그 다음에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이 붙어있대. 자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관념을 뜻하는 말들이 집에 붙어있다라는 거야. 누가 묵을 집에? 그치, 양반들이 묵을 집에 이렇게 붙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양반들이 좋아하는 글귀를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유교적 관념과
거칠애를 중시하는 누구의 모습? 양반의 모습. 그러면은 말뚝이가 아니 이제 양반들이 묵을 집에는 이런 부벽서들이 붙어있어 라고 얘기하면 양반들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좋겠지? 좋으라고 말뚝이가 변명을 하는 거야. 여기 보고 휴재중심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지구 볼짝시면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개 함롱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요강 노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 이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양반들이 필 담배를 어디에 축여놨대? 똥물에다가 축여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자.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정리를 해볼게.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누구 놀리는 거야? 양반 놀리는 거지? 자, 보면은 여기서 생원이 이놈 뭐야? 라고 호통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양반의 호통에 비위를 맞추는 듯 했어. 부벽서 되게 좋은 거 붙여놨고요. 다 양반들이 쓰는 물건들 다 있는 세처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위를 맞추는 듯 하다가 끝까지 비위를 맞췄어? 그렇지 않지. 돼지 똥물에 담배를 축여놨다 라고 하면서 다시 조롱을 하고 있다. 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말뚝이 답네. 그럼 이제 또 누가 화를 낼 차례야? 그렇지. 양반들 다시 화를 내겠지. 이놈 뭐야? 라고 했어. 그러면은 또 말뚝이 맨날 이 말해. 이 양반 어찌 듣소 하면서 또 잘못 들은 양반을 탓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봐보자. 새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가 축여놨다 그리하였소. 원래는 꿀물 아니고 무슨 물이라고 했지? 돼지 똥물이라고 했잖아. 근데 너가 잘못 들었어. 나는 꿀물이라고 얘기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이 양반들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하면서 다시 춤을 추죠. 다시 일제히 춤을 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 방 안으로 들어가는 신용을 한다. 양반들 세처 안에 앉는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세처.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디 이동하면서 집 밖을 나와서 이동하면서 묵을 숙소에 관한 제담을 말한 거였고, 자, 중략되어 있고 그 다음 한번 봐보도록 하자. 그 다음 한번 봐보도록 하면은 역시 뭐의 시작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제담의 시작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음악과 춤을 멈추고 여북의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이 양반들 똑똑했었나? 아니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시조를 한 수 읊어보제. 제대로 읊을 것 같아? 딱 우리가 예측하건대 분명 제대로 되지 않은 시조를 읊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한번 봐보도록 하자. 근데 보면은 이때 양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자, 봐봐.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시조를 한 수 읊어보자. 내 유식함을 한번 드러내보자 라는 건데 결국 무식함이 탄로나겠지만 지금 밑줄 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양반들 뭐를 과시하고 싶어해? 유식함을 과시하고 싶어해.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드러나게 된다? 오히려 무식함, 무지함이 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봐보자. 서방, 형님 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밤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자, 한번 봐봐. 말뚝이도 이제 시조를 읊을 줄 알아. 낙양성 10리어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하면서
오히려 양반들이 노는데 누가 끼어들 수 있어? 말뚝이가 끼어드는 듯해. 말뚝이도 그렇게 하인이지만 서민 계층을 대변하지만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 오히려 양반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무식하진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보면은 그 다음에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라고 하면서 서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얘들아, 이 운자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래나 랩 같은 거를 들으면은 이런 말 있지. 라임을 맞추다 라는 거 있잖아. 즉 여기에서 상대방이 내주는 글자를 그 글의 뭐 중간이면 중간, 끝이면 끝, 맨 앞이면 맨 앞에다가 항상 들어가게끔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한번 봐볼게. 서방이 운자 어떤 글자를 제시했냐면은 산이랑 영을 제시했어. 자, 그러자 보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산자와 영자가 어디 들어갔는지 찾아봐. 자, 울룩주룩 작대산하니 산 들어갔고 황주평산의 동선령. 영 대신에 령이 들어간 거야. 령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어쨌든 산이 들어가고 영자가 들어가긴 했는데 얘들아, 양반들이 그냥 그 글자만 들어가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운자놀이는 내용 측면에서도 뭔가 잘 어우러지게 이야기를 해야지 좋은 운자놀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뭐 여기는 봉황산이고 뭐 저기는 무슨 언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문학 작품으로서 어떤 시조로서 굉장히 의미가 무의미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정리해보자. 굉장히 무의미하고 내용이 없는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 양반들 학식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정말 잘 지었어? 아니야. 잘 못 지었어. 못 지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잘 지은 건지 못 지은 건지도 몰라. 여기 한번 정리해보면은 못 지은 거 가지고 자꾸 잘 지었대. 양반들의 허위의식. 그냥 운자놀이, 양반들이 하는 놀이면 다 좋은 줄 아는 거야. 양반들의 허위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서 생원이 동생 한 귀 쥐어보세 라고 하니까 동생 잘 지을까? 봐봐.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자 못잘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총자랑 못자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지어야 되는데 서방 한번 보자. 잘 짓나? 아, 그 운자 벽자로군. 얘들아, 벽자는 뭐냐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글자군 이라는 얘기예요. 벽자. 까다로운 글자군 이라고 하면서 한참 낑낑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집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총자 들어가긴 했어. 남학신 뒤축에 거멀 못이라 못자가 들어가기 했어. 근데 글자만 들어가면은 다 좋은 운자놀이다? 그렇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집신 앞쪽에 무슨 올 같은 거 낱낱해 올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남학신 뒤축에 빠지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아무 의미 없잖아. 앞에는 뭐 집신 얘기하고 뒤에는 남학신 얘기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하면은 이거 역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의미하고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내용이 없는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아. 종이 울렸는데 요거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봉산탈춤의 어휘 사용 특징, 쌤이 아까 뒤에서 정리한다고 했던 게 이건데 오히려 한자어를 더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어? 양반들이 아니라 말뚝이었지. 자, 봉산탈춤에는 서민의 언어인 이거는 비속어예요. 비속어와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또한 말뚝이는 양반이 아니라 서민이었지. 서민인 말뚝이가 오히려 양반들보다 뭐를 더 많이 사용해? 한자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는 것은 양반보다 지적 능력이 오히려 아까 쌤이 얘기했죠? 뛰어남을 드러내면서 양반들을 그렇지 하인보다도 더 지적으로 떨어지는 양반들이라는 비하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양반들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듯 하면서 운짜놀이 하자고 했잖아. 근데 제대로 했어? 제대로 하지 못했어. 의미 없는 문장만 만들고 있었어. 스스로 무식을 드러내는 모습은 신분 질서의 허구성을 나타내면서 양반들의 무식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